네, 지난 영상에서는 조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인 셀 서식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행열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찾기와 찾아 바꾸기 이런 기능들을 배운 다음에 직접 조서 편집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 업무를 하던 용역 업무를 하던 우리가 주로 작성을 하게 되는 요청 자료 리스트를 만들 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인 조건부 서식, 연속행 번호 넣는 팁,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기능 중에서도 목록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요청 자료 리스트까지 만들어 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활용을 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내가 원하는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예시 2개를 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회계 감사라는 게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제시값을 놓고 또 감사인이 확인한 값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지 혹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등호 기능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이 false라는 값이 뜬 것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거예요. 지금 예시에서는 데이터가 조금이지만 데이터가 1000개, 2000개 이렇게 넘어갈 때는 필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false 값이 뜬 애들만 강조를 해서 보면 좀 더 쉽게 문제되는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서식을 지정하기 원하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 여기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 들어가서 지금 저희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찾을 거니까 F 값이 들어간 거 제가 찾을게요. 여기서 색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돼 있는 빨강 채우기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false라는 값이 강조돼서 확인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도 보기 좋을 거고 리뷰어가 확인할 때도 좀 더 눈에 확 들어와서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음수인 값만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서 이번엔 숫자니까요. 0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될 테니까 이렇게 0보다 작은 값 적용하는 서식은 우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똑같이 빨간색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쉽게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우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현재 워크시트에 있는 규칙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적용 대상의 영역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하면 지금 영역이 바뀌는 바람에 다 달라졌죠. 그리고 규칙 관리에서 지금 워크시트 확인한 다음에 얘네를 다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우리가 알아보기 편한 방식으로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이 조건부 서식을 사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시즌 중에는 감사인도 그렇고 회사 담당자도 그렇고 또 우리 조서를 확인하는 리뷰어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 기능이나 아니면 앞선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셀 서식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조서를 잘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연속번호 입력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보통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넘버링 하는 경우가 많고요. VLOOKUP 같은 거를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VLOOKUP에서 내가 원하는 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로로 넘버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이 플러스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원하는 곳에 첫 번째 1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셀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쭉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연속되는 숫자 배열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더하는 숫자를 바꾸면은 간격도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가로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row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row 함수를 쓰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셀의 행번호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얘는 지금 23행이니까 23이 나오죠. 그럼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row에서 22를 빼면 1이 되겠죠. 똑같이 계속 22를 빼주면 간격이 1인 연속된 숫자가 배열이 될 거예요. 지금 이 플러스 함수를 사용하는 거랑 이 row 함수 사용하는 거의 차이점은요. 이 플러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행을 집었을 경우에 아래 숫자들이 이렇게 깨지는데, row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을 지워도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된 값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행을 추가해도 수정할 필요 없이 그 다음 숫자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일 거고요. 칼럼 함수는 행이 아니라 열,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서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냥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1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커서를 요 왼쪽 아래쪽에 대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긁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될 건데,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은 뭐 요일 같은 거 작성할 때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놓고 쭉 긁어주면 이렇게 요일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일이나 날짜 이런 거 할 때 드래그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이 4가지 방식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 선택해서, 혹은 조사에 맞는 방식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유효성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유효성, 이 기능은 언제 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특정 영역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제한 대상이 나오고, 여기 뭐 정수소 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고를 수 있는데, 주로 목록 요 기능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쓸 때 보면 뭐 열쇠자리, 아니면 열몇 자리, 아니면 숫자로만 돼야 되고, 아니면은 뭐 문자로만 넣어야 되고, 다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 기능을 엑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데이터 유효성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걸 왜 쓰냐면, 나중에 VLOOKUP이나 SUMIF 또는 SUMIFS 함수 같은 걸 설명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엑셀에서는 띄어쓰기 하나 잘못한 것도 전부 다 다른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1번, 2번, 3번 다 공부하는 회계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얘는 띄어쓰기 없이 써 있고, 얘는 앞쪽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얘는 끝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엑셀은 전부 다 다른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중복 항목 제거, 이걸 한번 해보면 이 열에 있는 중복값을 모두 제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중복된 값이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 이렇게 띄어쓰기나 철자 몇 개가 틀린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확인하려는 데이터에 숨어 있으면 정보를 집계를 할 때 번거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딱 데이터의 목록을 정해놓고 그 항목에서만 선택을 해서 어떤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두면은 이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시로 여기 성별 항목에는 남자랑 여자 이 두 개만 들어가게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검사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누르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 목록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요. 그 다음에 우리 목록 기능 쓰기로 했죠. 목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목록에 들어가는 셀,
요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얘는 복사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 여기에 아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유효성 검사 경고 문구가 뜨면서 입력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목록을 이렇게 엑셀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요. 여기에 그냥 남자 그리고 쉼표로 목록을 구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록에 남자, 여자, 아기, 엄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목록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도 되고 그냥 저 데이터 유효성 메뉴에서 목록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조건부 서식, 연속번호, 데이터 유효성 이걸 가지고 이 요청 자료 리스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셀 서식이나 병합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타이핑은 제가 좀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 값으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넘버링을 해야겠죠.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준 거에는 이게 더하기 1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연속 숫자를 넣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로우 함수를 더 좋아해요.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더 편해서요. 지금 이 로우 값 넣으면 4일 테니까 3을 빼주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쭉 값을 복사해서 붙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연속 숫자 더 들어갔고요. 이 구분 항목은 아까 병합을 했었거든요. 병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테두리를 제가 Alt H P A 이 기능으로 넣어줄 거고요. 정렬은 가운데로 하고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그리고 이거 서식은 진하게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까지 됐죠. 내용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일게요. 나중에 선생님들은 이거 직접 쓰게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열 너비를 좀 맞추고 싶다 그러면 Alt HOA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넣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열이 맞춰지고요. 요청 일자, 수령 일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여기 Ctrl Shift 3 하면 양식이 바뀌고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도 맞출게요. 그럼 여기 진행 상황 있죠? 이 진행 상황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미수령인 경우엔 빨간색, 수령 완료인 경우에는 노란색. 그러니까 수령은 했는데 확인 안 한 경우, 확인 완료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요청은 했는데 회사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할 경우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서식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데이터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 들어간 다음에 목록을 들어간 다음에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미수령 또 수령 완료 또 확인 완료 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예비수령으로 넣고 서식은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쭉 다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수령 완료, 여기는 확인 완료, 얘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놓고요. 이제 서식을 지정해 줘 볼게요. 일단 여기 이 진행 상황 요 영역에만 서식을 넣을 거고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해서 미수령은 빨간색 이렇게 하면 규칙 하나 설정되고요. 다시 또 텍스트 포함에 수령 완료 이렇게 해서 얘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일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에 확인 완료. 이렇게 넣고 초록색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제 여기는 수령이 됐으니까 수령 완료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중에서 이건 확인이 됐다, 확인 완료 이렇게 바꿔주면 쉽게 어떤 거를 아직 못 받았고, 어떤 거는 받았는데 확인을 못했고, 어떤 거는 확인까지 완료됐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요청 자료가 이렇게도 들어갈 건데, 어떤 질문사항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질문사항 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럴 때 이 안에다가 행을 구분해서 뭔가 내용을 쓰고 싶다면 Alt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셀 안에서 열을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